7장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브레이크는 기계 장치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속도를 감소 또는 정지시키는 기계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전 운동하는 것에 어떤 마찰을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흡수시켜서 또는 에너지를 소산시켜서 정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손실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우리가 그 패드에서 막 열이 나고, 어떨 땐 그 내리막길을 자동차가 내려갈 때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있죠. 그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모되는 냄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블록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 드럼,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 축에 달려 있는 그 드럼에 블록을 밀착시켜서 그 마찰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 회전하는 요소가 있어. 여기서 어떤 필한 힘을 가해서 블록을 딱 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회전을 하면서 여기 블록에서 마찰에 의해서 열로 소산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정지가 되거나 속도가 감소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블록 브레이크인데, 구조가 간단하고 동작이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이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하나를 쓰는 이렇게 블록을 하나 쓰는 것을 우리가 단식, 그 다음에 양쪽에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거 요거 갖다 우리가 복식으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재료 같은 건 어떤 거 쓰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철로 된 그 블록을 쓸 수도 있고 가죽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찰 개수는 0.1에서 0.3 사이. 그래서 여기서 주철 같은 경우가 마찰 개수가 한 0.1, 가죽. 근데 이런 가죽 같은 건 마찰 개수가 크긴 하지만 마모가 빨리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 그렇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달린 블록의 개수가 하나인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단식 블록 브레이크입니다. 구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크 드럼, 이 안에 있는 것이 브레이크 드럼이고 이것이 블록, 그 다음에 이 블록을 밀어주고 하는 이런 레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레버의 지지점과 여기 지지점과 마찰면의 위치, 여기가 마찰면의 위치, 여기가 레버의 지지점, 마찰면이 바로 여기죠.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단식 블록 브레이크를 갖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1형식 내작용선형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바치 1형식은 C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C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지지점이 있어요. 이것이 레버, 이것이 레버입니다. 이 원통이 이제 브레이크 드럼, 이것이 바로 블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지지점이라고 그러는데, 레버의 지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요거 지지점으로부터 레버에서 마찰면까지 수직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거리, 거의 블록의 두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거, C가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드럼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내작용선형이라고 해서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1형식 내작용선은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F라는 것은 이걸 일단 탈착시키기 위해서, 블록을 탈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건 내부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지지점에서부터 내부에 작용하는 힘까지 거리를 A, 그 다음에 지지점으로부터 요 마찰면, 접촉면, 이 블록의 중심까지 거리를 B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마찰에 의한 제동력, 마찰력은 어떻게 되냐? 여기 힘이 F가 있는데, F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의 마찰 개수, 즉 블록의 갖고 있는 마찰 개수와 그때 수직으로 블록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밀착이 되면 힘이 작용하겠죠. 그 힘과 마찰 개수를 곱해준 것이 바로 마찰력, 또 제동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우회전.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회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딱 갖다 댔어요.
그랬을 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냐? F라는 힘이 작용을 한다. 또 여기서 P라는 힘이 여기서 밀어주는 힘이 작용한다. 그 P라는 힘에 의해서 마찰력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세 가지 힘들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F가 있고 마찰력이 있고 블록 접촉면에 작용해주는 힘 P가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모멘트의 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지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 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얘기해서 플러스를 잡았다. 그러면 여기가 5점이라고 그러면 5점에 대한 모멘트를 우리가 취했을 때 이 합이 0이 되는 이런 관계를 갖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시계 방향. 요 기준으로 해서 F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네.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F에다가 팔 길이 A가 곱해졌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냐? 요거는 P라는 것은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그러네. 이거 갖다 마이너스라고 놓고 마이너스 P,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찰력에 의한 거죠. 요 기준점으로부터 이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했다. 자, 이건 작용선으로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이 힘 FP는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면 뭐냐면 F 거리는 C다. F는 근데 뭐야? 뮤P라고 그랬죠. 뮤P를 갖다 집어넣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레버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해주기 위해서 이걸 이항시켜서 해보는 F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분의 P로 묶어놓고 B 플러스 뮤 C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회전하는 경우 이렇게 돼. 근데 좌회전,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마찰력이 어느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하니까 레버 기준으로 봤을 땐 마찰력 F가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올 것이다. 왜? 이렇게 되니까 반시계 방향, 좌회전하는 그런 경우에 나머지는 같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요걸 갖다 우리가 플러스 모멘트를 잡았을 때, 자, 요건 똑같죠. 시계 방향으로 가겠죠. F, A. 그 다음에 P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요건 어떻게 돼? 지금 요 방향으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요것다 뮤P 바로 C가 된다. 이게 바로 뭐 F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제로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갖다가 다시 F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요 관계식으로부터 F는 A분의 P의 B 마이너스 뮤 C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경우, 요거는 반시계 방향, 좌회전하는 그 드럼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자동 체결 조건은 뭐냐? 힘이 가해지지 않았어. 이것이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제동이 된다. 그건 어떤 조건이냐? 바로 이것이죠. B가 B 마이너스 뮤 C가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이제 힘이 0보다 작아져? 바로 이것이 0보다 작죠. A라는 것도 0보다 크고 P라는 것도 0보다 크죠. 그럼 F가 0보다 작을 조건은 이것이 이런 조건을 갖다 만족해야 된다. 이걸 만족하려면.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게 B는 뮤 C보다 작아야 된다. 자, 뮤라는 것은 보통 0.1에서 0.3 사이고 B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드럼의 거의 반경에 여기 해당되는 거리처럼 보이고, 근데 이것이 이거보다 더 크려면 C가 얼마나, 이 블록의 이 크기가 얼마나 됐나요? 어마어마하게 커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크게 설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이론적은 오케이 가능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제동 토크는 어떻게 되냐? 마찰력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나타나는 토크. 그러니까 마찰력에 의한 제동 토크. 그러니까 마찰 토크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드럼의 직경이 이게 D인데 결국 이 중심축으로부터 여기 나타나는 토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D는
드럼의 직경. 그래서 F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이건 드럼의 직경이다. 그래서 제동 토크는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1형식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자. 2형식은 어떻게 되냐? C가 0보다 작아. 자, 다른 말로 보면 아까는 지지점이 여기 있었죠. 근데 이건 안쪽으로 들어와서 C가 드럼 안쪽으로 들어왔어. 이것이 외작용선 또는 이제 제 2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 레버의 작용이 F, 그때까지 여기서 지지점으로부터 거리가 A, 그 다음에 마찰면으로부터 지지점까지 B, 요 블록으로부터 지지점으로부터 블록까지 지지점으로부터 블록까지 거리를 갖다 우리가 C라고 이렇게 놓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C가 0보다 작다는 우리가 이제 외작용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제 우회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어요. 아까랑 똑같아. 우회전 이렇게 하니까 마찰력이 입당량으로 접촉면에서 이와 같이 작용하고 요게 작용하고 그다음에 P가 작용하고. 자, 그럼 무엇이 달라졌나? 아까 제 1형식과 무엇이 달라졌나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시그마 m 뭐 여기서 5점에서의 모멘트가 제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요걸 갖다 플러스 방향을 했을 때, 자, P는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다. PA. 그 다음에 여기서 FA가 되는 거죠. FA. P는 뭐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돈다. 마이너스 PB. 그 다음에 요 마찰계수 이거는 뭐냐? 요거 기준으로 요거 그대로 내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방향 요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은 뮤 P C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로다. 이것이 F니까. 이것이 F. 자, 그래서 여기서 갖다 우리가 이걸 F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레버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A분의 P B 마이너스 뮤 C라. 자, 이거 그다음에 좌회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마찬가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회전한다면 이것이 마찰력이 어떻게 되냐?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모멘트를 갖다 취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이것 F가 작용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마찬가지. P가 작용하는 건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요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마찰력은 무슨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네. 이것도 마찬가지 뮤 P의 C 반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제로가 된다. 그래서 좌회전하는 경우에 대한 레버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정리해 보면은 A분의 P B 플러스 뮤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2형식과 비교했을 때 보면 어떻게 다릅니까? 레버에 작용하는 힘은 우회전하는 경우가 마치 아까 1형식에서 좌회전, 그 다음에 2형식에서 좌회전은 1형식에서 우회전하는 그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 체결 조건은 힘이 0보다 작으려면 바로 이 요소죠. 우회전시. 이것도 마찬가지 B-뮤C. 즉, 요 조건이 바로 뭐에 0보다 작아야 된다. 왜? F가 0보다 작으려면 이것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론 설계도 아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곤란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보는 것 같죠. 1형식과 비교할 경우 좌회전과 우회전이 바뀐 결과, 즉 1형식의 좌회전이 2형식의 우회전, 1형식의 우회전이 2형식의 좌회전, 이런 결과로 바로 레버에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형식은 중작용선입니다. 자, 중작용선에는 C라는 것이 없어요. C라는 거 없이 여기서 마찰면과 여기서 지지점이 일치를 해. 자, 밖으로도 있지 않고 안으로도 있지 않고 가운데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C에 대한 모멘트는 없다는 거죠. 즉 마찰력에 의한 모멘트, 같은 작용선상에 있으니까 이 마찰력은 존재하지만은 모멘트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3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모멘트 M5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채워보니까, 자, 요것이 시계 방향으로 FA, 또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PB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 이것은 마찰력은 모멘트가 없으니까 이렇게뿐이 안 나타나네. 그래서 F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 A분의 P, B라고 쓸 수 있다. 또 우리가 마찰력의 관계에서 F는 뮤 P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어떻게도 쓸 수 있다? 뮤 A분의 F, B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관계. P를 뮤분의 F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P에다 집어넣으면 6골이 되는 거죠. 여기선 자동 체결 조건은 없다. 힘이 0보다 작은 조건은 없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우리가 이것을 브레이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회전하는 드럼에 단식 블록 브레이크를 제동한다. 우회전하는 거죠. 자, 제동 토크 T라는 것은 2만 kg/m. 드럼의 직경은 800mm. 그 다음에 그 지지점으로부터 레버에 작용하는 힘까지 거리 F. 이렇게 해서 B는 작용점까지.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된다. 마찰 개수, 블록의 마찰 개수는 0.2이다. 뭐 여기 배관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령식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령식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레버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거리가 1800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mm. 60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600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드럼이라 했는데 이렇게 드럼에 이게 800mm 직경이 D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가 얼마? 80mm. 이령식으로 다 이렇게 되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회전한대. 이렇게 회전한대.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령식에서 우리가 F라는 것은 아까도 구했지만 A분의 P의 B 플러스 여기서 우회전,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뮤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800 P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요소고 그 다음에 B가 600 플러스 뮤가 0.2 그 다음에 C가 8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토크라는 것은 뮤 P의 2분의 D라고 했죠. 자, 드럼의 직경. 자, 이것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했냐. 이것이 2만인데 제동 토크가 2만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0.2 P 2분의 드럼의 직경이 800이니까 800 이렇게 계산하니까 P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P가 얼마? 여기서 P는 250kg 포스가 나타난다. 자, 이것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F를 구할 수 있다. F는 85.6kg 포스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어진 조건으로 다 이렇게 동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P를 구하고 그 P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레버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P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F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 형식에서 어떻게 되냐? C가 0보다 작은 거죠. 안쪽으로. 이럴 때는 우회전일 때 어떻게 된다? F는 A분의 P의 B 마이너스 뮤C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P가 250이라는 거 알고 있고 600 마이너스 0.2에 80 그것을 A가 얼마? 1800 그러니까 이건 81.1kg 포스 뭐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자동 체결 조건은 이 형식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600이 0.2 80보다 작아야 된다. 맞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것은 B, 이건 뮤C인데 자동 체결 조건은 뮤C가 B보다 커야 된다는 건데 자, 벌써 조건이 만족 안 되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사항 없다. 만약에
중작용선형일 때, 즉 C가 여기서 80이 아니라 0이다. 중작용선형일 때는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구한 거 그대로죠. F라는 것은 A분의 P, B. 이거는 1800분의 250에 B가 600. 이거 해주니까 83.3kg 포스 이렇게 나타난다. 자, 뭐 동일한 조건으로 보니까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것은 1형식에서 우회전할 때 1형식에서 힘이 레버에 작용하는 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다가 중작용선 그 다음에 2형식에서 가장 작은 힘으로다가 이것을 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뭐 다른 식으로 우리가 썼던 것은 뭐냐면 F는 뮤 P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F는 뮤 A의 FP 이렇게 구해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동일한 조건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V블록 브레이크입니다. 세기 작용으로 자 이게 여기서 이제 회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쐐기 모양의 블록 브레이크를 갖다 쭉 박아주는 거예요. 양면에 이런 수직 힘이 발생하고 여기서 P라는 힘이 쭉 밀어줘서 여기서 작용한다면은 여기서 수직 힘이 양쪽에서 N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양쪽 면에서 면에 수직하게 N이 나타나고 그 면에 평행하게 마찰계수에 의한 이 수직 힘 뭐가 나타난다? 뮤의 N, 뮤의 N 이렇게 양쪽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위에서 이렇게 P라는 것이 가해지면서 나타나는 힘의 평형 조건. 자, 그때 이런 요거 갖다 우리가 뭐라면 이루어진가 갖다 우리가 쐐기가 알파 그 다음에 요 블록면에 P에 작용하는 힘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수직 발력이 또 생기고 그 발력에 의한 마찰 계수에 의한 마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 발력, 마찰력이 발생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 각각에 대한 분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한번 수직 수평력으로 했다면 자, 이것은 요거에 대한 성분과 요거에 대한 성분. 요거는 요거에 대한 성분과 요거에 대한 성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 수직 발력은 뭐야? 이런 성분과 이런 성분이 있고 이거는 이런 성분과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상쇄가 되고 이것도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수평 성분은 서로 상쇄가 된다. 남는 것은 뭐냐? 여기서 P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는데 요것을 갖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 요거 갖다 뭐 요 성분을 P1, 요걸 P2라고 하고 요것도 P1 같은 클리어 P2라고 한다면은 그때 P1과 P2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때 성분을 갖다 구해보면 이때 이루는 각이 요게 각이 어떠냐? 여기가 알파니까 요거는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것이 2분의 알파니까 요것도 2분의 알파. 요것도 2분의 알파. 요것도 2분의 알파. 요것도 2분의 알파. 아, 그래서 P1이라는 것은 이 N의 사인 2분의 알파 성분이다. 자, 이 N이라는 것에 여기가 2분의 알파니까 2분의 알파니까 사인 성분이다. P2는 뭐냐? 요것을 코사인 2분의 알파 뮤N의 코사인 2분의 알파 성분이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양쪽에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P1이 있어요. P2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가 있냐? P2가 있고 P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눌러냐? P가 눌러주고 있어. 자, 근데 이것은 뭐냐? P1, P2는 각각 이런 성분이래. 자, 수평 성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서로 상쇄가 됐다고 그랬죠? 수직 발력과 마찰력의 수평 성분은 서로 상호, 양쪽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P라는 것은 P1이 몇 개가 있어? 2개. P2가 몇 개가 있어? 2개. 이렇게 된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2배의 N 사인 2분의 알파.
자, P1이 요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뮤 n 코사인 2분의 알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2n으로 묶어주면 2n 묶어주면 남는 것은 뭐야? 사인 2분의 알파 남고 여기서는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가 남는다 라는 것이죠. 그럼 n이 얼마야? n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요것이 바로 p가 되니까 n이라는 것은 p 오버 2배의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죠. n이라는 것. 그럼 제동력이라는 건 뭐냐? 제동력이 지금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뮤n과 이쪽 뮤n. 그래서 몇 개의 뮤n이 있어? 제동력이 F라는 것은 뮤n이 양쪽에서 존재한다. 하나의 그 제동력이라는 것. 2배의 뮤n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여기다 적용하면 n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 주니까 무엇이 남냐? 뮤 오버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p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당 마찰계수. 이걸 상당 마찰계수 뮤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다. 그럼 이거 뭐가 돼? 뮤 프라임의 p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기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상당 마찰계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V블록 브레이크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분을 갖다 구해낼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블록 브레이크에서 작용되는 마찰 개수는 0.2고 알파가 60도예요. 즉 쐐기각이 60도인 V블록 브레이크에서 작용하는 힘, 위에서 지금 무엇이 얼마만큼의 힘이 지금 작용하냐? 지금 주어진 것은 뭐야? 이 상태에서 이게 400kg 포스. 자, 요 면의 마찰 개수가 얼마냐? 0.2다. 근데 요 각도 알파가 얼마? 60도래. 쐐기각이 60도래. 자, 이런 조건에서 무엇을 구하라는 거냐? 제동력 F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F라는 것은 뮤 프라임, 자, 다시 2배 뮤 n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상당 마찰 개수 뮤 오버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거기다가 뭘 곱해준다? P를 갖다 곱해줬다. 앞에서 본 거죠. 이게 뭐야? 상당 마찰 개수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보면은 0.2 사인 30도 플러스 뮤가 얼마? 0.2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가 되고 여기서 작용하는 P라는 것은 얼마? 400kg 포스다. 자, 이거 계산하니까 제동력 F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힘이 작용했을 때 제동력이라는 것은 118.8kg 포스가 나타난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V블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블록이면 그 마찰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찰력 F라는 건 뮤 P가 되는 거죠. 마찰력이라는 것은 제동력. 자, 그러면 이런 V블록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한 힘을 가해줬을 때 이 정도 마찰력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뭐 단일 블록으로다가 했을 때는 뭐예요? 뮤 P니까 0.2 곱하기 400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면 80kg 포스 이렇게 나타나요. 동일한 힘을 가해줬을 때 단일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80kg 포스인데 60도의 어떤 그 웨지 앵글을 이용을 해서 V 블록으로 했을 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더 큰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단일 블록보다는
이런 V블록 브레이크가 세게 작용을 해서 보다 더 큰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